저는 매달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옵션들을 몰라서요. 혹시 재미나이 쓰면서 생각보다 답변이 별로네? 라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쓰는 게 아니라 구글이 꽁꽁 숨겨둔 8가지 옵션들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계속 노가다를 쓰더라고요. 이 설정들만 잘 켜놔도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고 더 질문을 잘 알아듣고 수고를 덜 해도 됩니다. 구석구석 다 뒤져서 찾아낸 제 수백 시간을 재미나이를 사용을 하면서 찾아낸 재미나이의 핵심 설정들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작업 속도가 3배는 빨라지실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글에서 숨겨놓은 8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선 조금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갈수록 조금 더 심화적인 것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옵션들을 하면은 어떤 거는 이제 정확한 답변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시간을 절약해 주기도 해요. 제가 이런 것도 하나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개인 설정인데요. 왼쪽에 설정 및 도움말을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개인별 맞춤 AI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재미나이 이전 채팅, 재미나이 요청사항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옵션이 꺼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켜주시면은 우리가 이 이전에 했었던 채팅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잘 학습을 해서 개인별로 맞춤 답변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이제 아래 재미나이 요청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 답변해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제일 앞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줘 라고 하는 대답이고요. 여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떤 거를 추가를 해볼 거냐면은 제 개인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나는 5만 유튜브를 보유한 AI 활용법 유튜버이고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대기업에 출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정보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게 되면은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미나이로 돌아가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가 라고 하면 심리학 전공자 그리고 이제 AI 크리에이터 대기업 강연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까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바탕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건 사실 이제 제일 뒤에다가 둘까 고민을 하다가 앞쪽으로 옮겼어요. 왜 앞쪽으로 옮겼냐면은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내용이라서 그런 건데요. 뭐냐면은 이 재미나이를 앱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앱으로 사용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다른 GPT라든지 아니면은 퍼플레시티, 클로드 이런 것들은 보통 데스크톱 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재미나이는 왠지 모르겠는데 웹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웹과 앱의 차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걸 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편의성에서 차이를 굉장히 많이 내죠. 그래서 이걸 앱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서 그 점 3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전송, 저장, 공유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페이지를 앱으로 설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페이지를 앱으로 설치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이 앱 이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그대로 있는 대로 한 다음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이제 아래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아래에 이렇게 재미나이 앱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딱 옮겨가지고 원래 사용하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내용은 다 이제 앱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그냥 켜가지고 활용하기도 정말 쉽고 로그인 시 열기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맥 OS 말고 그냥 윈도우에서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초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빠른 모드가 있잖아요. 이 빠른 모드는 정말 빠르기는 한데요. 늘 더 좋은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 모드나 프로 모드를 활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사고 모드와 프로 모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빠른 모드를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계별로 생각하게 하는 게 사고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 모드는 그냥 아예 다른 모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프로가 조금 더 오래 생각하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빠른 모드랑 프로 모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울에서 토요일 하루 데이트 코스를 짜줘 라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빠른 모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1시에는 한남동, 3시 반에는 후암동, 6시에는 용리단길, 그 다음에 남산타워 이렇게 가라.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든 그런 코스를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단순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면에 다른 걸로 프로 모드를 확인을 해보죠. 여기 프로에서 서울에서 토요일 하루 데이트 코스 짜줘 라고 하면은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요. 보통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나가버리고는 하죠. 근데
근데 한번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 자체를 3가지로 요약을 해줘요. 성수와 서울숲 코스, 혹은 서촌과 경복궁 코스, 한남도 이태원 코스, 이렇게 비슷한 동네에 있는 곳들을 이제 추천해주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할 것들을 시간별로 나누어 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꽤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른 모드만 사용하지 마시고 사고 모드나 프로 모드를 활용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프로 모드만 거의 쓴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유료의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료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하루에 5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빠르게 쓰는 게 나으니까 프로모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앱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내 드라이브도 연결이 가능하고 캘린더 이런 것도 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설정을 누르고 연결된 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연동을 꺼져 있다고 한다면 켜주시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이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냐, 여기 골뱅이를 딱 쳐주면요, 여기에 이제 모델 아래에서 연결된 앱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질문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에 내가 어떤 일정이 있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연결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10시 30분에 이런 일정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캘린더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캘린더 관련 질문이면은 캘린더를 알아서 불러오고 난 다음에 거의 똑같은 답변을 내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글 스페이스에서 그런 것만 되느냐? 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만 않아요.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한번 불러와 보죠. 여기에 쭉 가서 구글 드라이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 파일 중 내가 정리하면 좋을 파일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내 것들 중에서 뭔가 파일명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런 파일은 조금 지워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를 가볍게 조언을 받고 싶어서 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내려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파일명이 생각보다 너무 개인정보가 많아가지고 확대해서 이제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중복이 의심되는 파일, 어떤 거는 지워라, 어떤 건 파일명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잘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연동해가지고 여러분만의 비서처럼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다시 웹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임시 채팅 기능인데요. 임시 채팅 기능이 뭐냐면은 앞서서 봤었던 그 개인 설정 기능과 완전 정반대의 기능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메뉴를 펼치고 여기에 임시 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와요. 임시 채팅은 최근 채팅 또는 제미나이 앱 활동이 표시되지 않으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사용자 환경을 맞춤 설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72시간 동안만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앞으로 질문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미나이가 이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구글 크롬 이제 이런 데에 시크릿 모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다가 고민 상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미나이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사실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진짜 잘못한 건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파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의 시선 말고 좀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또 남아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때 과거에 어떤 갈등을 살펴보았을 때 당신은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딥 리서치라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었죠. 이 딥 리서치는 말하자면 엄청나게 긴 보고서를 오랫동안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AGI가 언제 도래할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주요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예측 시기를 비교하고 핵심 변수를 포함해서 정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연구 계획을 생성 중이다 라고 나오다가 이렇게 딱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AGI 도래 시점 예측 보고서 하면서 어떻게 연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계획 수정을 해도 되고 그냥 연구 시작을 눌러도 돼요. 연구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쫙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 옆에 이렇게 빈 캔버스가 하나 뜨고 하나 두 개씩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진짜 양질의 보고서다라고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긁어오거든요. 요거 이제 공유 및 내보내기 해가지고 독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원하는 주제가 있고 이걸 꼭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독스로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이거 프린트해서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실제로 제 사무실에다가 프린트 해놓은 내용들을 여러 개 가지고 좀 부끄럽죠. 화장실 갈 때 좀 읽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심층 리서치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진짜 좋은 기능인데 많이들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캔버스 기능입니다. 캔버스 기능에서는 우리가 글쓰기를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긴 글을 써야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제미나이나 이런 AI들한테 맡기기만 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아쉽냐라고 하면 그 답변이 나온 거에서 어떤 점을 수정하라라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부분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따로 딱 집어서 수정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회사의 유튜브 PD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참고로 저희 회사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PD를 고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분이 같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캔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런 하나의 큰 화면이 나와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쭉 글이 작성이 된다는 건데, 여기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됐어요. 여기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된 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놀랍게도 그냥 삭제, 더하기 이런 게 다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위에 건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핵심 요약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길이 변경, 어조 변경, 수정 제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한 큐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가 너무 글자 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짧게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얘를 더 짧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까지 보이고 한 20% 정도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어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정중하게 가면 어떤 식으로 될까? 네, 이제 주관적인 표현들이 좀 더 배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쭉 줄을 그어가지고 여기 내에서만 수정도 가능해요. 얘를 매우 짧게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된 부분 여기 한 3줄 정도 됐었는데 2줄로 쫙 줄여든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제 이전 버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긴 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제미나이로 이제 글을 쓰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미나이로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관심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제미나이한테 먼저 말을 걸잖아요. 근데 제미나이가 우리한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말을 걸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약 작업 기능인데요. 이거 제가 이미 해놓은 거를 확인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이제 제미나이한테 언제마다 뭐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작업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마다 AI 관련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제 뉴스를 정리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제가 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뉴스들을 쭉 정리해 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설정 및 도움말에서 예약된 작업 버튼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를 껐다가 켰다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쉽지 않으시죠? 저도 사실 일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매일 오후 6시에 내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명언을 하나 남겨줘 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진짜 6시가 되니까 휴대폰에 띠링 울리면서 이런 게 오더라고요. 당신이 오늘 한 노력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8가지 기능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좋은 것도 있는데 요거 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뭔가 하루아침에 진짜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한번 사업을 말아먹어 본 적이 있고요. 다들 이제 주변에는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있었던 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를 공부하고 있었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사업에다가 다 쏟아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시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명과도 맞으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교차점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가가 AI 크리에이터가 되는 길이라는 게 딱 보여서 여기에 딱 들어왔고, 제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10개월 치고는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뤄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고, 말하자면은 진짜 역사의 전환점에 한 획을 같이 긋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속으로 되뇌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이 말을 보고 저 되게 오늘 왔는데 먹먹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가 인류를 자유케 하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